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다른 쪽 데이터들은 충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이 준비가 되면 스탠바이하고 이제 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급락한 폭이 상당히 크죠. 77불 가까이에서 72불까지 갔다 왔으니까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런 유가의 급락이 주는 두 가지 의미,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둘 다 내포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1월 17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의 결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눈을 뜨고 나면 제자리인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어서 좀 까다로운 상태이고, 또 특히나 가장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게 국내 주식가의 계리예요. 근데 국내 증시는 그냥 국내 증시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주가지수도 같이 언급을 드리는 건데, 이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피죽도 못 먹은 아이 마냥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갭으로 지수를 들어 올려놓기는 했죠. 갭상승으로 지수를 들어 올려놓긴 했는데 그 뒷동작을 계속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질감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 미국 차트와 우리나라 차트와 비교를 하면요,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다우지수 차트인데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 뭐 주가의 움직임도 결이 완전히 다르죠. 저쪽은 힘이 확실히 좀 있어 보이고 우리 쪽은 확실히 힘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어버버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한 모습이고요. 아시아 쪽이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 우선주의의 개념에서 따라와서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만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승폭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젠 그 부분이 다른 쪽에서 따라오긴 하지만 그 따라오는 것이 정확하게 따라온다기보다는 그냥 간만 보는 정도의 모습만 나오고 있으니까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재채기만 해도 우리는 감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좀 무거운데,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내냐, 해외 선물 얘기하는데 그걸 왜 꺼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좀 저여파들 때문에 주간만 됐다 하면은 거의 쉬어버립니다. 주간만 됐다고 하면 그냥 쉬어버려요. 자요, 자. 아예 움직일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게 그 분봉을 제가 짧게 5분봉으로 봐서 그렇죠. 이거 15분봉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이렇게 봐보세요. 밑줄 쫙입니다. 여기 잠깐 움직였을 때는 어딘 줄 아시죠? 본장 개장했을 때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 밑줄 쫙이에요, 쫙. 굉장히 까다로운 파동이다. 이런 파동들이 좀 까다로워요. 차라리 두들겨 맞는 게 낫네, 또는 강하게 밀어 올리는 게 낫거나 양자택일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하루 쉬어갔고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냥 보합입니다. 뭐 약보합도 아니고 그냥 보합인데 소폭 조정 마감했습니다. 뭐 이미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충분히 감지가 됐었고요. 상승의 피로도가 감지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조정은 꽤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올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이 조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인데,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변동성은 거의 보합인데 거래량 올라온 거 보십시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거 차익 실현 나와서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평상시에 20% 이상 더 연출된 게 보이실 텐데요. 차익 실현이 연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늘 질의가 나오면 답변 드리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많이 올랐네요, 많이 빠졌네요 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많이 오르는 것도 없고 많이 내리는 것도 없어요. 주가는 항상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적정 변동치라는 건 있을 뿐인 거지 시장이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린 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되니까 차익 실현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연출되는 차익 실현은 사실 고가 매도이기 때문에 고가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만 자체만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주가에 대한 관점은 무겁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측면이 눈에 띄게 보여졌고요. 하지만 눈에 띄게 보여졌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원한 측면도 전혀 없었고요. 그냥 깍깍 묵혀서 굉장히 좀 답답한 양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소매가 있었는데 이 부분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연출됐냐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왔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빨리 금리를 어떻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또 그거를 배제하고 놓고 보면 그래,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지표만 좋아지지 실제 경기는 나쁘구나 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와 같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충돌력이 강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개장 초반에 한번 상단 쪽 체크를 했었지만 다시 급락을 하면서 저점 체크를 한번 했었고요. 하지만 또 다시 반등을 했지만 또 버티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조정을 받았지만 또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보이면서 또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 어떤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가 매도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가 돼버렸어요. 제가 어저께 이 영상 성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 두 번째 영상 설명드렸는데, 지금 주목해야 될 거 뭐냐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다른 데이터가 쉬고 있을 거라는 거는 착각이에요.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다른 쪽 데이터들은 충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이 준비가 되면 스탠바이 하고 이제 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음식점에서 음식 준비되지 않았는데 음식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음식 장사를 못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주변 데이터가 굉장히 긴밀하게 조율 중에 있어요. 특히나 유가와 골드에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에 좀 인기가 식어서 좀 언급 횟수가 줄어들긴 했었지만 제가 그제부터 언급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유가의 조정이에요. 근데 사실 유가의 조정은 양날의 검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면 파월 연준 의장께서 직전 연설에서 말씀하시기에 현재 같은 고유가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은 공격적인 결단을 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발언이 있었을 때 유가 수준이 90불이었고 현재 70불 초반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현재 연준 쪽에서의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는 데이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제 유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제조업 지수가 빠지면서 실질적인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는 측면, 그리고 산업 경기에 대한 둔화 부분 때문에 국제유가의 소비성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폭이 상당히 크죠. 77불 가까이에서 72불까지 갔다 왔으니까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런 유가의 급락이 주는 두 가지 의미,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둘 다 내포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유가는 그러한 두 가지 갈래길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안전자산이라고 칭하는 골드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덧 1988달러 선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골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금 가격은 2000불 이상 구간대가 굉장히 위협 수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와 연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국채 가격도 4.5불 언더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로 회피하는 자산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왜 골드로 회피하는 자산이 높아졌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에 대한 경계감이 드러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겠죠. 그럼 지금 이 구간이 얼마나 경계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골드의 불안 심리가 반영되어지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다우지수 기준으로 해서 고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측면을 같이 보았을 때, 현재 시장은 경계감이 드러났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CPI 이후에 공격적으로 상승했던 주가의 움직임이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 뿐인 거겠죠. 결국은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의 테스트 과정 이후에 하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골드와 같은 움직임들이 2000불을 확인하고 다시 재조정을 깊게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뒤늦게 주가에 영향이 좀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전략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장의 전략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 명료합니다. 이 구간은 제가 최근에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지만 못 먹어도 고해요. 이런 구간대에서 어설프게 따라 붙어버리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시세에 대해서 이 시세를 지금 존중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좌측에 있었던 시세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먼저 있었던 시세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는 경우들이 제가 많아요. 왜냐면 그거는 시세라는 것은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존중한다 이거죠. 특히나 이러한 구간들에 대한 시세는 존중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구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허나 현 구간대에서 만들었던 이 CPI-발 한 방울 올라왔던 이 시세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빈약한 측면의 하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CPI로 인해서 주가가 버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CPI 때문에 그 의견이 결정되어진 부분은 전혀 없고 여전히 양날의 검으로 해석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PI 때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고, 어저께 실물 경기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됐을 때도 주가가 조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 뿐인 거죠. 하지만 이쪽에서 발생됐던 CPI 이후의 주가의 상승 부분이 여전히 이 구간에서의 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튕겨 올라오는 현재와 같은 주가의 현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고가 매도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점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속화되어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전략을 쓰는 것은 저는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눌림 전략을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숏을 짧게 보시는 분이 있고 길게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냥 양방향 양쪽 전략 다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짱 싸움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미 밴드적으로의 움직임들은 나올 만큼은 나왔고, 또다시 고점에서 주가를 지금 3일째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묶어둔 주가의 향방은 결국 결정이 금방 날 것이거든요.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 나아진다고 봤을 때 따라가는 전략은 무리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지더라도 숏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리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주변 데이터를 아까 말씀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올라왔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의 가장 또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물들이 여전히 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물의 셈 현상 역시 전일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쪽에서의 강한 현상, 쉽게 말하면 기초자산이 선물을 붙들고 있는 이 현상이 오랜간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가 그간 해왔던 투자 방식에서
경험적 데이터, 지식적 데이터로 봤을 때 그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접근하는 것이 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저녁에 어저께까지는 좀 힘들 수가 있는 날이었고 아마 오늘 저녁에 추세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정확히 말하면 내일 새벽이겠네요. 내일 새벽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매매는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장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이제 주간장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꼭 야간에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건데, 해외 선물은 주간에도 많이 봅니다. 저도 근래처럼 야간에 선물을 많이 본 적이 거의 손에 꼽혀요. 거의 저도 주간에 웬만하면 일들이 많이 끝나고, 저녁 시간은 후리하게 좀 보내는 편인데, 공부도 좀 하고 분석도 하고 하는데, 근래엔 주간이 너무 안 움직이니까요. 주간이 뭐 안 움직이는 수준을 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주간에 포인트를 아주 잘 잡아야 좀 빨리 끝나는 편이고 평균치로 잡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장의 피로도가 너무 높고 야간장은 또 야간장대로의 피로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러한 시장이 절대 오래 가진 않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시장 오래 가지 않고 저도 이번 주말을 좀 틈타서 오랜만에 좀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한번 취합을 또 다시 오랜만에 할 건데 아마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근래에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아마 썸머타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썸머타임 때문에 아마 투자의 결, 그 다음에 시장의 타이밍들, 특히 지표 같은 경우들도 원래 나오는 시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전에 좀 예비 준비, 식당에서 손님 받기 전에 예비에 준비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준비 동작이 있었던 시간들이 계속 다 뒤로 1시간씩 뭐 많게는 3시간씩 뒤로 밀려 있다 보니까 변동성에도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저도 좀 예전 데이터, 뭐 도서관 가서 뭐 책을 빌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일을 하는 동안 항상 메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 데이터들, 10년 전 데이터들, 한 2, 3년 전 데이터들도 한번 뒤져보면서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렇게 갭이 생길까? 그 다음에 변동성의 주간이 언제 이랬었지? 하면서 그동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말간에 좀 쉬시면서 저녁 시간이 좀 조용하실 때 혼자서 뭐 TV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공부 과정을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때는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도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박은 도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 도박은 한 판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고스톱도 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한 판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뭐 10분 뭐 내외 이렇게 끝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환경은 또 지금 시장의 성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매매 방식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매매 마무리 잘 하도록 하시고요. 저의 시황과 저의 관점, 저의 의견이 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하세환 송대표의 무료 체험하기 신청하시면 함께 해당 내용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며 매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